방학 동안 어휘 항상 기본이잖아. 어휘는 그 다음에 어법, 독해, 그 다음에 듣기 교재 이렇게 있을 거거든. 어휘는 우리 원래 하던 대로 그 연두색 개인 단어장 계속 진행하면 되고, 혹시 답지 필요한 사람 그 뒤에 누적 단어 답지 다 있냐? 너는 그 학이랑 받았던 그 프린트 그 맨날 한 두세 장씩 해. 지금 했냐? 그때 받고? 3페이지까지. 그 계속 꾸준히 하고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린트 나눠줬어요. 어법은 일단 프린트 주면 그 딱 두 파트만 배울 거야. 이미 여름방학이라고 해봤자 3, 4주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어법은 이 앞표지에 보이죠? 관계사와 분사. 딱 두 파트만 배울 거거든. 관계사나 분사나 여하튼 둘 다 근본은 똑같아. 꾸며주는 친구거든. 글을 길게 만드는. 그래서 이 아이들 관련해서 어법이랑 뒤쪽은 특강 들어본 친구들은 익숙한 장문할 수 있는 교재거든. 장문 교재. 그래서 좀 서술형해서 선방하려면 장문 수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법은 두 파트만 장문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독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영어가 2, 3년도면 이번 11월 수능 교재야. 사실 너네랑은 사실 상관이 없진 않지. 너네 이사학번이잖아. 너네 이사학번이거든. 니네가 대학생이 된다는 전제 하에 이사학번이면 니네 이사학번 수능 특강 교재가 이제 1월 말에 나와. 23년도 1월 말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 7개월 후에 나와. 7개월 후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니네가 마지막 내신이 끝날 때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12월 중순이야. 그럼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한 달 반이라는 기간이 비어버리게 되잖아. 방학 동안. 그때 2, 3년도 수능특강을 이거 나갈 거거든. 내가 봤을 때 방학 동안 다른 모의고사 푸는 것보다 그냥 수능특강을 미리 나가는 게 몇 개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인명여고 부교재랑 수준이 비슷해. 오히려 나는 그 부교재가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낄 때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휘만 뒷받침 돼주면은, 물론 글이 어렵죠. 글이 어려워. 약간 이거 영어가 아니라 언어 느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조금 수능 특강을 방학 동안 나갈 거고, 지금은. 그 다음에 어휘는 개인 단어장, 어법은 내가 지금 그 프린트 관계사랑 분사 파트만 할 거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특강 영어 교재로 나가면 되고, 그다음에 듣기 같은 경우에는 교재 프린트 했거든. 이거 문제들을 보면은 이거 맨 앞에 목차가 나오잖아. 회차가 분홍색으로 표. 맨 앞에 보면은 회차 1이라고 보여? 1부터 7회차까지 있잖아. 보면 6, 7회는 실전 모의고사거든? 근데 1, 2, 3, 4, 5는 그거 다 각 강별로 많이 나오는 토픽별로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 강당 문제가 12문제거든? 원래는 듣기가 17문제잖아. 근데 이거 12문제인 거 보여? 회차 1에 해당하는 20강이 12문제인 거 확인했어? 그 페이지수로는 131페이지라고 써져 있거든. 오른쪽 밑에 찾았냐? 10.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디테일션 할 수 있는 부분 나오잖아. 이것도 12번까지 디테일션 할 수 있고. 되냐? 이거는 당장은 평일까지 합시다. 한 세트. 되냐? 듣기 자료는 내가 단톡방에 뿌릴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 수업이 목요일이야. 수요일이구나. 수요일까지 어디까지 완성해오면 되냐면, 이거 이미 12문제 푸는데 내가 보기 20분도 안 걸리거든, 듣기 mp3가. 디테일션 하는 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려면 1시간 좀 잡고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페이지 수 기준으로는 그 135페이지까지 완성해오면 된다.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이지? 20강 마지막이 135페이지거든? 디테일션 하는 거 12번?
재현이 사전이 어딘데? 야, 거기까지 채점까지 전부 다 효용이 된다. 맨 앞 페이지 표지 보면 학습 방법이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 숫자가 다르게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토픽 related expressions 모르는 단어 형광펜 칠하면 훑어보기가, 여기 항상 강 첫 번째 오른쪽에 어휘가 정리돼 있어. 그러니까 안 들리는 이유 중에 어휘를 몰라서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꼼꼼하게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읽어봐. 듣기 하기 전에 그냥 넘기지 말고. 세연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이 부분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 두 번째가 듣기 문제를 풀고 채점하면 돼. 내가 mp3 파일 보내주면 괜찮아? 채점 후 바로 딕테이션 진행하며 못 들은 부분 확인하면 되고, 이게 제일 좋아. 나중에 하는 것보다 듣기 문제 풀고 바로 한번 다시 들어보는 게 효과가 좋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 딕테이션 채점 후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놓친 부분 다시 듣기. 그러니까 총 몇 번 들어야 될 것 같아, 제대로 공부하면. 문제 풀고 딕테이션 할 때 풀고 그 다음에 딕테이션 하고 한 번 더 들으면 3번 들어야 되거든. 이러면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 사실. 그러니까 이 공부법 참조해가지고 한번 듣기 공부해봐. 그러면 절대 틀릴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듣기 들을 때 멈추고선 써야 돼. 이거 바로바로 못 써. 이거 왜냐면 쓰는 속도도 있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내가 보기엔 1시간 반 정도 잡고 해야지 될 것 같거든? 사실 이거 맘만 먹으면 답지 베낄 수도 있는 숙제거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번에 마음 잡고, 이거 솔직히 회차가 7회차밖에 없다는 거는 7번밖에 이 숙제를 할 수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면 7회차 이후에는 우리가 또 내신에 집중해야 되거든. 근데 이 듣기 프린트인데 타이틀이 영어는 언어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들리잖아? 그러면 독해도 훨씬 쉬워. 영어가 언어이기 때문에 일단 읽고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니네 태초에 너네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한국어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근데 너네가 가장 먼저 학습할 수밖에 없었던 건 듣기거든? 듣고선 따라해서 말하기가 됐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읽기 쓰기고. 그러니까 듣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 언어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내신에 듣기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듣는 게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들리면은 읽을 수 있거든?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모의고사 독해를 할 때 단순히 텍스트로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 실제로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어조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 답지까지 나눠볼게. 이거는 듣기 답지다. 까먹을 것 같으면 맨 위에 써놔. 딕테이션 답지라고.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듣기 답지라고 써놔. 이거 듣기 딕테이션 답지다. 방송줄. 딕테이션 답지. 우리 같이 한번 답 맞춰보자. 우리 답 이거 맞추고 한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가진 다음에 모의고사 진도 쭉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평일부터는 그 수능 특강 영어 진도 나갈 거다. 수능 특강 영어. 내가 어디부터 어디 풀지는 아마 1강부터 3강까지 다 풀라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 아마도 내가 교재를 확인해보고 조금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숙제 뭔지 알려줄게. 그리고 그 수능 특강 영어 교재 안에 그 단어 리스트 책 얇은 거 있어. 그것도 외워야 돼. 그러니까 누적 단어 플러스 그 개인 단어장을 5일치씩 누적해서 외울 거거든? 무슨 말인지 되지? 1일부터 5일, 6일부터 10일 이런 식으로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올 때마다 5일치씩 외우는 거. 그럼 얼마 안 되잖아. 일주일에 10일치니까 그래봤자. 하루에 30단어니까 올 때마다 150개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 이미 몇 번이고 했던 단어고. 그거 플러스 수능특강 영어 단어를 외울 거거든. 그렇게 어휘는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32번부터 봅시다. 답 맞춰보면 32번에 그 밑에 페이지 수도 있거든. 1페이지, 오른쪽이 2페이지고 1페이지 보면 윗글에 따르면 철학적 활동의 목적이 뭐냐, 어느 부분을 보면은 답을 유추할 수 있냐. 그 지문의 가운데쯤에 더 고어 오브 더 다이어로그 보여? 그 대화라는 게 철학적 대화였잖아. 철학적 대화의 목표는
도달하는 것이죠. 컨셉션, 개념에.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beforehand, 사전에 이전에 몰랐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에 도달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알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 그게 철학적 활동의 목적이잖아. 즉 무지를 인식하는 거. 선택지 1번에.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게 철학적 활동의 목적이다. 즉 모른다는 걸 아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모르는구나 이 부분을. 철학적 관점에서 학생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는 그 밑에서 몇 번째 줄부터 읽으면 되냐. 그 세 번째 줄 therefore 뒤로 읽으면 되죠. 이게 결론이잖아 결국. 그러므로 학생들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다는 거죠. 혹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 확신하지 못한 채로 그것들이 옳은지. 그러니까 몰라도 얘기하는 습관에 들여야 된다는 거. 확신하지 못해도 얘기하는 습관에 들여야 된다는 거. 결국에 철학은 대화거든.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철학의 목적이라는 거.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번 형광 텐치 문장을 정확하게 구조 파악하고 해석하라는 건데, 일단 주어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foods죠. foods. 동사는 cause고 cause allow려 동사인 거 알죠? 정확하게 구조 파악하려면 cause 뒤쪽으로 더 brain이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표시나 네모 가루를 묶어야죠. to release는 무슨 표시해야 돼? 그쵸? 물결 표시 꼬부랑. 왜냐면 목적격 보어니까. 그 다음에 옥시토신 오른쪽에 있는 쉼표는 동그라미 친 다음에 이퀄 표시해야죠. 왜냐면 동격이니까. 되냐? 그 호르몬 오른쪽에 있는 with부터 어디까지 동그란 거를 묶으면 되냐? influence. 그 다음에 sad는 애들아 얘 동사야? 분사죠. 그러니까 세모가로 열어서 아드레날린까지 닫으면 되냐? 그 다음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release 보이죠? 그 꼬부랑 물결 표시했었던 release A into B잖아. 그래서 그 노랑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into the blood stream 보여? 세미콜론. 그러니까 release A into B에 into가 이 뒤쪽에 있는 거다. 되냐? 그럼 해석을 해보면 fatty, 지방이 있는 음식이라는 건 뇌가 방출하도록 만들죠. 옥시토신을. 근데 이 옥시토신이 뭐냐면 강력한 호르몬이죠. 근데 어떤 호르몬이냐면 진정시키고 항스트레스, 즉 스트레스에 저항하고 역시나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잖아. 옥시토신이. sad to be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sad, 일컬어지죠. 아드레날린의 반대라고. 그러면 아드레날린은 진정시키는 것의 반대 효과니까 뭐야? 흥분시키겠죠. 그쵸? 그러니까 옥시토신을 방출시키는 거죠. 혈류 안으로. 그래서 용어 위한 음식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햄버거나 피자나 콜라같이 지방이 많은 음식 먹으면은 안정이 되잖아.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그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뭐가 방출돼? 옥시토신. 단 커피 같은 거. 되냐? 그렇게 하면 되고, 문맥상 3번 형광펜치인 케이브맨 멘탈리티가 뜻하는 것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본문. 하지만 ingrained, 뿌리 깊은, 즉 새겨진 케이브맨 멘탈리티가 직역하면 뜻이 뭐냐? 그 원시인 정신이잖아. 원시인 정신이라는 건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절대 먹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즉 이 원시인 정신이라는 게 함축하는 게 뭐야? 문맥상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 왜냐면 원시인들은 환경이 어땠어? 음식이 어땠어? 여기 본문상의 표현으로 어떤 형용사가 나오냐? 스킬스라는 표현 나오지 않나? 그치? 근데 어딘지 못 찾겠다. 저번에 수업할 때는 기억이 나. 어디 있냐? 노란 색깔 끝나는 곳에 두 번째 끝에요. 오, 되게 어렵게 표현했어. 너는 찾았냐? 노랑 색깔 끝나는 곳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찾았어? 야, 나만 못 찾았다 지금. 어디야? 아. 그러니까 위에서 8번째 줄. 찾았어? Food was very scarce. 찾았냐? 지금 찾았냐? 그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음식이라는 게 매우 그 희귀했잖아. 부족했잖아. 그러니까 그 수천 년 동안이라는 건 원시인이 살던 그 시기 동안 음식이 매우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인 정신이라는 건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멘탈이잖아. 니네 10대 때 한참 그러지 않나? 나 엄청 진짜 막 그랬는데 많이 먹고. 여튼 그러니까 원시인 정신이라는 건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정신이죠. 왜냐면 음식이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먹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적으면 다 맞다고 생각하면 되네. 그 노란색 친 부분만 구조 파악하면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 3번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부분에서 주어 하나 찾으라고 하면 뭐야? 웨이스죠. 웨이스. 방법들은 그러니까 해석까지 병행해야지 가능하잖아. 위부터 무슨 괄호 묶어야 돼? 동그란 괄호죠. 어디까지? 디스까지? 되냐? 그러면 그 또 웨이스랑 위 사이에 관계대명사 뭐가 생략돼 있냐? 무슨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야? 목적격 맞냐? 아니다. 나도 목적격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두의 목적어가 뭐야? 디스네. 그러니까 웨이스 오른쪽에 생략된 거는 관계부사 how나 in which네. 같이 못 쓰니까는 in which라고 쓰는 게 낫겠다. 뭐 how도 괜찮네. 생략됐다고 보니까. in which나 how? 그러면 뒤에 문장 완전해야 되잖아. 관계부사니까는. 관계부사 뒤는 문장이 완전하니까. 주어 위 있고 목적어 디스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웨이스의 동사는 뭔 거야? include인 거잖아. include의 목적어 쭉 불러봐. include에 걸리는 목적어 using이랑 catching, using, or firing에서 끝나잖아. 다 이해하고 있죠? increasing부터는 무슨 괄호를 묶어야 돼? 세모,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drag까지 묶고 so that도 부사절 접속사 처리하면 돼요. 얘 목적의 부사절 접속사거든. 뭐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so that에서도 세모 괄호 열고 끝까지 닫고. 되냐? 이 정도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거다. 해석을 해야지 구조 파악이 가능하다. 인공위성 잔해들 완전히 제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냐? 그쵸? 작은 잔해들 때문에 그렇죠. 작은 잔해들 때문에. 그 네모칸 안에 나오잖아. There isn't really a way.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픽업, 뭔가 수집할 더 작은 조각의 잔해들은 예를 들면 조각들이죠. 페인트나 메탈과 같은. 그러니까 페인트 같은 거 벗겨진 거. 걔네들은 그러면은 뭐 영원히 우주 속에 있게 되는 거야? 걔네 어떻게 하면 돼? 기다리면 되죠. 결론적으로는 자연적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 두 번째 줄 찾았어? 5번 동그라미 오른쪽. 기다려야 된다.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재진입하기를 지구의 대기 속으로. 되냐? 그러면 불타면서 뭐 사라지겠죠? 오른쪽. 이거 도대체 왜 못 찾았냐? 응? 이거 엄청 중요한데. 대시 지칭하는 건 네모 그 박스 안만 보면은 유추할 수 있잖아. 텔레비전의 그것. 대시 지칭하는 건 뭐야? 비인플루언스. 이거 인명용어에서는 내신에도 출제 가능하거든. 대시 지칭하는 건 단수야 복수야? 대명사일 때는 단수다.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대명사. 복수면은 뭐라고 지칭해? 도즈. 응? 그러니까 대는 단수고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야? 1번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는. 그것들은 반영한다 사회를. 본문에서 두 번째 줄에 Children's Literary Text. 그 다음에 그 투 미디어, 두 매체는 그 두 매체도 네모칸 안에 있죠. 결국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북스, 그 다음에 텔레비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북스 텔레비전.
윗글의 요지는 둘 다 맞을 것 같거든. 첫 번째는 아동 문학이라는 게 뭐에 영향을 받아?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책과 TV가 상호 영향을 받는다. 이 두 개 쓰면은 맞을 것 같아요. 아동 문학은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TV와 그 책이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렇게 쓰면 되고,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에소스, 민족사회 정신을 형성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일단 뭐냐, 첫 번째는 일단 일정 인원이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잖아. 왜냐면은 그 네모칸 안에서 두 번째 줄에 보여? No single individual, 어떠한 단일한 개인도 acting, 얘도 분사 구문이죠. 행동하는. 그나 on, once, own 하면 스스로거든. 스스로 혼자서 행동하는 어떠한 하나의 개인도 민족사회 정신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선택지 조건 1은 일정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야? 지리적 고립. A의 두 번째 줄에 Geographic Isolation.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로 이누이트가 나오잖아. 이누이트가 비번 문장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몇 명이냐? 24,000명. 24에다가 1000이니까 공세개 붙여. 그럼 24,000원이잖아. No more than은 only잖아. 24,000명밖에 안 되는데 민족사회 정신이 있잖아. 왜냐면 혼자가 아니잖아. 24,000명이라는 구체적인 일정 인원과 어디로부터 고립돼 있었어? 캐나다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떨어져 있었잖아. 그래서 민족사회 정신을 구성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 문맥상 디스핏은 뭐야? A의 그들은 이러한 업적을 관리할 수 있었다. 여기서 대인은 누구냐? 이누이트거든. 그러니까 디스핏은 뭐야? 24,000명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사회 정신을 유지한 업적이죠. 24,000명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사회 정신을 유지한 업적.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일반적인 진술로 바꾸면 인원이 소수임에도 민족사회 정신을 유지한 그 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업적이라는 건. 이번 형광펜치는 대명사가 지칭하는 거 6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they could have에서 they는 누구냐? 그죠? many marine species. 그 본문의 첫 번째 줄에 있는 many marine species.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떻게 알까? 스피시즈는 단복수 형태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단수면은 스피시즈고 복수면 그냥 어를 빼면 돼. 원래 스펠링이 s로 끝나는 애야, 스피시즈가. 사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얘 스피시즈가 주어인데 동사 뭔지 알겠어, 서연아? 스피시즈의 동사? 월이잖아, 월. W-E-R-E. deliberately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복수인지 알 수 있는 거야. many가 쓰이기도 했고. 이렇게 유추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they는 many marine species고, they는 but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they. 누가 도망칠 수 있냐? 그래서 위협이 될 수 있냐? fish and shellfish. 위로 두 줄 올라가면 fish도 단복수 형태가 똑같다. 사전에 치면 나오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they는 they have been recovered. 그것들은 다시 발견되곤 한다. they. 애틀란틱 살몬이냐? 맞아?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살몬도 단복수 형태가 똑같은 것 같은데? S 안 붙었는데도 오른쪽에 early라는 비동사, 복수 비동사 쓰였잖아. 그 다음에 they are commonly packed. 그들은 일반적으로 포장이 된다. they. 얘는 쉽다. 바로 위에 있는 bait, worms. 그 미끼 벌레, 애벌레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it은 seaweed다. seaweed, 해초. 지금 따라오고 있냐, 재은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서 대문. 그쵸? organisms.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organisms. 그 친구. 되냐? 이거 선택지를 제대로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선택지의 어휘도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하거든. 1번 보면
좀 신박했어. recreational. 너네 수학여행 가지 않나? 가지? 갈 수도 있대. 그래, 안 가는 게 나아. recreational 하면 recreation이라고 하나? 한국어로? recreation 한다고 하잖아. 여가의, 휴가의 이런 뜻이거든. 여가, 바다, 낚시의 이점. 그러니까 막 취미로 바다 낚시 가는 사람이 어떠한 이점을 갖냐. 뭐 정신적으로 안정된다. 뭐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글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고서는 본문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 1번은 아니죠. 2번. 해양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법.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 생물 저 생물 여러 종류의 생물이 사는 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3번. 잠재적 가치죠. 바다에 잠재적 바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에? 에코 투어리즘, 생태 관광에 있어서. 생태 관광이라는 건 자연을 보려고 사람들이 여행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태 관광에 잠재적 이유로 바다가 가치가 있냐, 관광지로서 바다가 가치가 있냐, 이 얘기고. 4번은 컨트리뷰션은 기여잖아. 해양 어업에 기여져. 근데 얘가 어디에 기여하는 거야? 음식 공급에. 그러니까 바다에서 막 어장 관리하는 거 있잖아. 막 물고기 가둬서 기르고 해초 기르고 김 기르고 막 이런 게 인간이 먹는 음식 공급에 기여를 하냐, 기여한다. 이게 4원이야. 응? 컨트리뷰트 뭔 말인지 돼? 해양 농업에 기여져. 음식 공급에. 그러니까 바다에서 뭔가 농업 짓는 거 있죠. 뭔 말인지 돼? 그게 음식 공급에 기여를 하는지. 얘들아 5번 있잖아. 인플루언스 여기에서는 명사로 쓰인 거거든. 명사? 동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이거 영향력의 화살표 방향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야, 인간이 인베이시브 스피시스 하면은 침입종이잖아. 침입. 그러니까 원래 생태계 없던 종이잖아. 침입종은 황소개구리 같이. 인간이 침입종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을 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침입종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아니면 침입종의 확산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전자야, 후자야? 전자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그 이미지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인간의 영향력이죠. 인간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 침입종의 확산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동이 침입종이 확산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거. influence on 어디 영향을 미치는. 응?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 방향 인과관계가 어딘지 헷갈리면 되게 틀리기 쉬워.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37번 보면은 일단은 단어 몇 개만 갖고 가면은 이 네모칸 안에 두 번째 줄에 relative가 원래 상대적인이라는 뜻이 있잖아. 상대적인. 그래서 무엇에 비해? 상대적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거니까 무엇에 비해? 얘는 여기선 전치사 처리하시면 돼요. 전치사.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되거든. relative to volume. 부피에 비해. 그 다음에 또 A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keep going on. keep on going. keep on going. 이건 그냥 계속 가다. 계속 가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번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curiously, uniform까지. curiously는 원래 호기심이 많은이라는 형용사잖아. curious는. 그쵸? 근데 ly 붙어서 형용사가 부사가 된 거죠. 부사가 돼서 첫 번째 뜻으로는 호기심 있게 혹은 호기심에서 두 번째는 이상하게 호기심에서 이상하게. 얘는 부사다. 부사. ly 붙어서 부사가 된 거죠. 유니폼이 너네가 입고 다니는 교복이란 뜻이 있어. 유니가 같다는 거잖아. 합쳐놓은 거. 폼은 형태가 같다는 거거든. 그래서 교복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형용사로 획일적인이라는 거. 교복이 획일적으로 똑같잖아. 그래서 획일적이라는 형용사로 쓰인 거.
명사 뜻도 써놔. 왜냐면 이게 수능 특강에 가끔 나오는 토픽이거든. 교복 혹은 군복, 제복 이런 뜻이 있는 거. 학교에서 획일적으로 입는 옷은 교복이고 어떤 특정 군대에서 획일적으로 입는 옷은 군복이고 제복은 그런 옷들 통틀어서 제복. 첫 번째 줄부터 보면 그 열기라는 것은 로스트는 없어지곤 하는 거죠. 손실되곤 하는 거죠. at the surface 표면에서 손실되곤 하거든. 그러니까 열기라는 게 표면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쏘 오른쪽으로는 더비더비잖아. 어디에서 사선으로 그으면 되냐? 주어가 뭐야? you죠, you. you have.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사선으로 그으면 되죠. 더 비교급. 여기 나오잖아. 더 비교급. 그 다음에 쉼표 뒤쪽으로 you 왼쪽에서 또 사선으로 그으면 you must work. 되냐? 더비더비인 거. 열기라는 게 손실이 되거든, 없어지거든, 표면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어부터 항상 먼저 해석하면 된다. 너가 더 많은 표면 영역을, 표면적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무엇에 대비하여? 부피에 대비하여 표면적을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럼 다시 주어, 쉼표 뒤쪽으로 너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뭐 하려고? 그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으면은 더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네. 결국에서 여기까지 읽으면은 표면적이 크면 어때, 사람이? 표면적이 크면은 열의 손실도 어떤 거 같아? 크다는 거. 표면적이 크면은 열의 손실도 크거나. 왜냐면은 열이라는 건 표면에서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작은 동물들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답니다. 열기를 더 빠르게 큰 creature, 생명체보다. B번. 항상 순서별 9월 모의고사 풀 때도 BCA 순으로 읽으면 돼. 무조건 BCA 순으로. 왜냐면 A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 그래서 BCA 순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리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여기서 대의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로 추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답의 힌트니까 1번 형광펜으로 해볼게. 그들은 그러므로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이끌어야 한다.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로 유추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그러면은 B번 안에서 엘리펀트가 나오잖아. 여기서부터는 뭐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일진, 구진 중에 구체적인 진술이잖아. SS의 시작이잖아. 구체적인 진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생활 방식을 이끄는지 SS. 그러니까 for example이 없어도 for example의 시작인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의 심장 박동은 젠장? 얘가 주어져? 심장이 비트, 뛰는 거죠. 얼마 정도 뛰냐? 30 times니까 1분에 30번 뛰죠. 그쵸? 그 다음에 인간은 60번 뛰고 소는 그쵸? between 50 and 80니까 50에서 80번 사이. 되냐? 하지만 쥐의 것은 몇 번 뛰어? 600번 뛰는 거잖아. 1분에. 그러니까 몸집이 작을수록 심장 박동수가 더 많이 뛰는 것 같죠? 되냐? 그러니까 부피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심박수가 어때? 많은 거? 1분상? 되냐? 부피가 작을수록 10 times 10배나 되는 거죠. 1초에 10번이나 뛰는 거죠. 1초에 10번. 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생존하기 위해서 쥐들은 먹어야만 한답니다. 대략 50%를. 그것 자신의 몸무게. C. 가장 큰 힌트가 바이 컨트래스트죠. 근데 대조적으로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소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직 2%를 우리의 몸무게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B랑 C를 한 세트로 묶기에는 적절한 것 같아? 적절하죠. 지금 인간이랑 대조되는 게 뭐냐? G죠. G는 몸무게 50%나 먹어야 되는데 인간은 2%만 먹으면 된다. 한 가지 부분 있잖아.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원 에어리아에 해당되는 동사가 뭐냐? 주절의 동사. is잖아. where부터 관계부터 이렇게 유니폼까지 묶으면. 근데 어떤 한 가지 영역이냐면 동물들이 이상하게 좀 획일적인 한 가지 부분이 뭐냐면은 the number, 수에 있어, 수. 심장박동의 수에 있답니다. 그들이 일생 동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뛰는 속도는 달라도 일생 동안 갖게 되는 심박수가 좀 일정한가 본데? 디스파이트니까 전치사죠.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심장 박동의 그 속도에 있어서 심박 속도, 레이트, 소의 속도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매멀스, 포유류들이 대략 밀려는 100만이거든? 100만에다 공이 2개 붙었으니까 100만, 1000만, 억, 8억 8억의 심박수를 갖게 된답니다. 인댐 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그들이 평균의 삶을 살게 된다면 CA는 괜찮은 것 같아? 계속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모든 포유류들이 심박수는 달라도 평균적인 삶을 산다면 8억 회를 산다 8억 회를 뛴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심박수가 느리게 뛰는 게 오래 사냐 빨리 뛰는 게 오래 사냐? 느리게 뛰어야지 오래 살겠죠. 그러니까 G는 단명할 확률이 높죠. 지금 B번에 나온 사례 중에서는 어떤 동물이 가장 오래 살겠냐? 코끼리죠. 뭔 말인지 되냐? 1분에 30회밖에 안 뛰잖아. G는 1분에 몇 번 뛰는데? 600번 뛰거든. 600번. 뭔 말인지. 근데 G든 포유류든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서 키우는 그런 동물이잖아. 근데 평균적으로 일생 동안 8억 회 뛴다고 생각하면 심장 박동수가 느리게 뛸수록 오래 살 확률이 높은 거겠죠. 근데 예외는 뭐야? The exception은 인간이거든? 우리는 넘어간답니다. 8억 회를 넘어가. 한 몇 살쯤에 8억 회 넘어가? 25살. 25살쯤에 죽어야 되거든. 그럼 사실 포유류에 해당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그리고 계속해서 어디까지 나아가? 또 다른 50년 동안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16억 회. 빌리언이 10억이거든? 10억이니까는 점을 뒤로 하나 넘기면은 16억 회 혹은 그 이상? 그쯤. 그러니까 인간의 평균 수명은 한 75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 이상 살기도 하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내용은 이해를 100% 못했다 해도 순서배열은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접근하는데 BC가 확실히 한 세트잖아. 그러면은 답이 될 수 있는 게 몇 번이냐? BC. 얘는 아니잖아. CB니까. 아니고 얘도 아니잖아. BC가 떨어져 있으니까. 얘도 순서 바뀌어있지. 이렇게 한 세트만 찾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3번으로 가는 게 실제로 난 이렇게 풀어. 한 세트를 정확하게 찾으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얘는 3점짜리인데 심지어 바로 나오네요. 되냐? 그럼 여기에서 이 B번에서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뭘까? 아까 데이 머스트가 첫 번째가 맞는데 그들은 그러므로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이끌게 된다. 살게 된다. 네모칸 안에서 뭘 지칭하는 거냐? 데이로 지칭할 수밖에 없는 게. 그쵸? little creatures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작은 생물들은. 작은 동물들은. 이 little creatures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거를 인간에 대조해 본다면 약간 긴장 잘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 긴장 잘하고 불안감 높은 애들이 단명할 가능성이 높죠. 심장이 빨리 뛸 일이 많을 테니까는.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조금 약간 여유 있는 애들이 오래 산다는 거겠죠. 인간에 적용을 해보면. 뭔 말인지 되냐? 꼭 복습 꼭 해라. 그 다음 31번.
이 문제가 업데이트가 안 됐구나. 이 문제도 냈었는데 이거 아까 안 풀었지. 노란색 두 개 빈칸 채우는 거. 상관없어.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어느 부분 보고 답을 유추할 수 있어서 31번. 어디 뒤쪽 읽으면 답을 알 수가 있냐. for example이라는 연결어를 넣어야 된다고 하면 어디 단어 왼쪽에 넣으면 될 것 같아. 본문상에. 그쵸, say죠, say. 밑에서,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이 say 찾았어? 얘기해보자. 얘도 for example이랑 같은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다는 거야. 신호를 보내주는 거다. 한번 얘기해보자. SS거든, 여기서부터. 너네 어떤 음식 선택해야 돼, 지금 이 사례 안에서? 햄버거 골라야 되잖아, 메뉴에 있는. 근데 처음에 사례에서는 무게가 온스라는 표현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몇 온스야 첫 번째 사례에서 80, 10이지. 이러면 니네 뭐 고를 거래 보통? 10 고를 거라고 하잖아. 근데 두 번째 사례에서는 10, 12, 14잖아. 이러면 너는 10 고를 거래? 12 고를 거라고 하잖아. 보통 중간에 있는 걸 고르게 되니까는.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첫 번째 무엇이 작동하는 걸까? 일반적인 메커니즘, 작동 원리로 정신에 있어서. 1번 오리지널리티는 무슨 뜻이야? 독창성이야. 크리에이티비티랑 동의어야. 크리에이티비티. 유튜브 오리지널이라고 나오잖아. 유튜브가 처음에 만들었다는 거죠. 렐러티비티는 무슨 뜻이냐? 상대성이죠. 상대적인 거. 주변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상대평가할 때 내가 잘하고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잘하고 못했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리잖아.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시각화건 시각화? 눈에 보이게 하는 거. 이미테이션은 알지 않나? 모방이나 모조품이죠. 가짜. 이미테이션. 그 다음에 forgetfulness, 이거 참 사전 찾아도 뜻이 애매하던데 망각이 일단 망각이죠. 잘 잊어버리는 거. 망각, 건망증. 단어 뜻을 다 안다고 하고 사례만 읽어도 답을 몇 번으로 고를 수 있냐. 2번이죠. 상대적으로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10을 고르기도 하고 12를 고르기도 한다는 거니까 창의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 시각화라는 건 뭔가 보여지는 건데 시각화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10온스를 골라야겠지. 뭐 시각화에 대한 내용도 전혀 안 나오긴 하지만 모조품도 아니고 망각하는 것도 아니고. 사례에서는 여기서 답을 고르면 되고 일반적인 진술에서는 동그라미 2개 혹시 처음 부분 있어? 구조 파악한 것 중에서? 그쵸? 뭐? 나데이 법비거든? 나데이 법비는 A가 아니고 B잖아. 그럼 항상 중요한 부분이 A냐 B냐? B니까는 결국에 이 B 부분에서 일단 화면을 한번 봐봐. 이거 해석하면은 어떻게 돼? 우리는 결정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야? comparison, 비교에 의해서. 그것에 alternative 하면 대안책이잖아. 대안책에 대한 비교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건 대안책이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뭐야? 처음에는 대안책이 뭐였어? 8이랑 12였잖아. 주위에 있는 대안책이. 그러니까 중간에 10 고르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alternative가 뭐야? 10이랑 14니까 중간에 있는 12 고르고 환경에 따라서 고르는 숫자가 달라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을 유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진술이겠죠. 선택지, 대안책에 대한 comparison, 비교, 즉 상대성이라는 거죠. 주변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 설마 한국어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응? 여기에서 이렇게 답을 유추하면 된다. 사례에서 유추하거나 혹은 이 노랑 형광펜에서 유추하거나. 되냐? 이 노란색 형광펜 지문의 문장만 해석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거든? 우리 구체적인 사례는 해석 안 할 거야. 이해해서 그 첫 번째 줄부터 이 노란색 형광펜까지만 한번 해석해보자. 상대성이라는 게 작동을 한답니다. 일반적인 메커니즘. 너네 메커니즘이라는 말 들어봤어? 야, 그 메커니즘이 뭔데? 그게 뭔데? 메커니즘이 뭔데? 이게 작동 원리야, 작동 원리.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그 기계의 메커니즘이 뭐냐? 네 사고의 메커니즘이 도대체 뭐냐? 네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 얘기죠. 상대성이라는 게 작동을 하거든. 일반적인 작동 원리로. 근데 무엇에 대한 작동 원리냐면 상대성이 정신에 대한 작동 원리거든.
근데 많은 방식으로 그리고 많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 걸쳐서 상대성이라는 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상대성이.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 웽스키라는 사람이 저자거든? 마인드레스 이팅의 저자인데 뭐를 보여주는지 알아? 그것이 또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웨이스트 라인스, 허리선에. 그러니까 허리선이라는 건 우리가 살이 찔지 안 찔지를 결정하는 게 상대성이라는 거야.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알죠? 햄버거를 고르는 게 달라지니까. 우리는 결정하죠.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단지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거 해석 어려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실제로 소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이거 해석을 할 수 있다면은, 이거 지금 화면 보면 이 as랑 병렬되는 게 뭔지 알겠어? as랑 해석상 뭐랑 병렬되냐?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잖아. eat as 해석상 우리는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결정한다. 단순히 뭐로서가 아니라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구조상 as랑 병렬되는 게 뭐냐? 해석이랑 구조 봤을 때 뭐랑 병렬돼, 얘들아? 바이죠, 바이. 이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응? 멍하니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나데이 벗비잖아. 해석 전치사 2개 병렬되는 거잖아. as 명사, 바이 명사. 해석까지 병행했을 때 되냐? 그럼 보면 우리는 결정한다.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결정하거든. 니네 실제로 밥 먹을 때 니네 기능 생각하면서 밥 먹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될지 실제로? 아니잖아. 뭐에 의해서 결정해? 비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선택지에 대한 비교. 메뉴판 봤을 때 햄버거 A, B, C가 있으면은 보통 중간에 있는 걸 많이 고르게 된다는 거야. 기능적으로 뭔가 중간에 있는 숫자가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가운데 것을 보통 고른다는 거죠. 밑에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5번. 이건 쉽죠. 이거 결국에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뭔 것 같냐? 35번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35번에. 널시스죠, 뭐. 간호가 어쨌다는 거야. 간호사가 어떤 역할이야? 간호사가 중요하다. 중요하다를 형용사로 뭐가 나와? 첫 번째로? 첫 번째 줄에 피보털, 중추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피보털이랑 동의어로 우리가 중요한이라는 표현 배울 때 많이 나왔던 어떤 표현이 나와? crucial. 선택지 2번의 윗문장에 crucial. 간호사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의사소통 하는 데 있어서. 지문이 어렵지는 않죠. 단어 몇 개만 갖고 가면 어려운 단어는 끊어서 공부하면 되거든. 여기 crucial 오른쪽 interdependent 하면 상호 의존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disciplinary는 학문이거든. 그러니까 학문 간의가 되는 거야. 학문 간에 뭐 경영학, 경제학, 의학, 간호학 이런 학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간호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사람 없죠? 이거 3번 고르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간호사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답에 대한 힌트는 뭘로 골랐냐? 4번 문장에 이 디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 내가 치는 부분 다 1번 요강 펜 쳐봐. 디스. 그 다음에 1번 문장에 because of this. 이 3개. 3개 다 찾았냐? 시간 줄 테니까는 이 디스가 함축하는 게 뭔지 밑에 한번 써봐.
간단하게 한글로든 뭐든. 각 개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3개니까 3명.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면 이것 때문에 간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 학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여기서 이것은 뭔 거 같냐, 가연이? 뭐 때문에 간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 다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과의 관계,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구조의 이해가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동그라미 그 1번 동그라미 위쪽에 버덜스 보여? 버덜스 찾았어? 얘 버덜스 있잖아. 이 얘를 사이로 병렬되는 게 결국에는 뭐냐? 구조 파악을 한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비코즈에선 무슨 괄호 열어야 되냐? 얘에서는
세모잖아. 여기까지. 되냐? 근데 얘랑 because랑 병렬되는 게 결국에는 뭐야? but 왼쪽에 있는? 의미상으로 뭐랑 병렬되냐? 해석해보면 because of랑 병렬되잖아. 의미상으로 전부 다 이유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병렬되는지 알아야 돼. 되냐? 해석해보면 첫 번째 줄부터 nurses, 간호사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그 정신 건강 관리 구조에서. 그 다음에 간호사는 위치가 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 at the center니까 중심에 있는 거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근데 왜 간호사가 중요하고 중심에 있어? 이유가 두 개죠. 첫 번째는 그들의 높은 수준의 뭐 때문이야? 높은 정도의 접촉 때문이죠. 환자와의. 그러니까 간호사가 왜 중요해? 환자 자주 만나거든, 한마디로. 근데 부가적으로 또 뭐가 중요해? 그들이 잘 발달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전문가들과. 그러니까 환자랑도 친하지. 근데 누구랑도 친해? 전문가들이랑도 친해. 의사들과도. 간호사가. 이것 때문에 간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즉 이것은 뭐야? 환자랑도 친하고 전문가들이랑도 친한 거죠. 쉬운 말로 하면 환자도 자주 만나는데 전문가도 자주 만난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되냐? 선택지 2번에서 mediating은 뜻이 뭐냐? mediate가 중재하다잖아. 근데 여기서 mediating이라는 분사 형태죠. 그들은 중재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의가 지칭하는 거는 바로 위에 있는 nurses play에서 nurses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양한 집단 사이에서. 이것도 해석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병렬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 and를 between A and B를 사이로 A에 해당하는 게 더 various groups of professionals를 A, B에 해당하는 거를 the patient and carer. caerer는 보호자잖아. 그럼 해석해보면 그 간호사들은 중재하는 역할을 갖고 있답니다. 다양한 집단의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환자 그리고 보호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부류로 전문가들은 의사일 테고 환자와 보호자는 그 환자 측 사람들을 묶은 거 개념일 테고. 되냐? 4번 동그라미. 이것은 포함한답니다. translating, 그 번역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을. 집단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뭘로 번역해? 언어로 번역하는 거죠. 근데 어떤 언어로? 받아들여지고 이해할 만한 언어로. 여기서 디스 감축하는 건 뭔 거 같냐, 재현아? 무엇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석하는 것을 포함하냐? 디스. 그쵸? 그 중재하는 역할이라는 게 뭘 포함하냐? 그 받아들여지고 이해할 만한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석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재하는 역할이 포함하는 게 언어를 번역해내는 거. 그러니까 디스는 중재하는 역할. 되냐? (5번은) 이것은 매우 예민하고 스킬드, 숙련된 업무다. 분사구문이죠. 요구하면서 높은 수준의 관심을. 알터너티브는 여기에서는 대안적인이라는 형용사다. 알터너티브 꼭 갖고 가라. 아까는 대안책이라는 명사뜻으로 쓰였잖아. 햄버거 그 주위에 있는 무게들로. 여기서 이것이 매우 예민하고 숙련된 과제라는데 디스는 뭐를 지칭하는 것 같냐, 수정은? 그쵸? 그러니까 그 번역해내는 일 쉽지 않잖아. 커뮤니케이션을 번역해내는 일, 그 받아들여질 만한 언어로. 되냐? 이것만 진짜 이게 고수의 길이거든. 별거 아닌 거를 이렇게 해석해낸다는 거는 구조적 글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거거든. 구조적 이해도 있고 글에 대한 이해도 있고. 이런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 혼자서 고민해보는 거. 그 다음 33번. 이 질문 진짜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선택지 고르는데 무리는 없거든. 선택지가 하도 못같이 만들어놔서.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죠. 21번이랑 29번은 괜찮냐? 21번은 다 맞췄냐? 그냥 이것만 짧게 풀이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그 빈칸 문제를 하자. 21번은 짧게 설명하면은 결국엔 애들아 선택지에 전부 다 어떤 개념이 있냐. 선택지 1, 2, 3, 4, 5에 전부 다 어떤 개념들이 있어. short, long 보여? 선택지 1번에. 선택지 2번에 challenging, easy. 선택지 3번에 temporary, permanent. temporary 무슨 뜻이야? 일시적인 거잖아. permanent는 영구적인.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개념이 있어 선택지? 대조되는 개념이 전부 다 있잖아. expert는 전문가잖아. 아까 나왔던 뭐 professional이랑 동의어로 보면 되겠죠. rookies는 신참이거든. 신참. 그러니까 신인 선수 있죠. 신인 선수. 초보. 루키. 떠오르는 루키라고 하잖아. 좀 잘하는 애들. 5번에는 과정과 뭐야? results. 결과. simultaneously. 동시에. 그러니까 전부 다 대조되는 개념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면 될 것 같은데 답을 어떻게 전문가와 초보자 둘 다의 측면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냐. 그 미치. 어디 보고 이거를 알 수가 있어. 역시나 어디 보고 답 고르면 돼? 어디 뒤쪽으로? 1번 영문 어디다 쳐놨냐? 그 사례 보고 찾으면 되잖아. 위에서 세 번째 줄에 for example 뒤쪽에 딱 나와있잖아 전부 다. 그 for example 뒤쪽만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를 하기 위해서야. 여기서 work는 명사죠. 그것의 베스트 최고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그것의 최선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 팀은 뭐가 필요해? 최고의 일을 해내려면 지식 필요해 안 해? 필요하죠.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 필요하죠. relevant, 뭐와 관련된? 그 문제와 관련된 그것이 해결하려고 하는 되냐? 구조상 앤드레 사이로 mastery랑 병렬되는 게 뭐야? knowledge잖아. 숙달도 필요하죠. 과정에 대한 관련된 과정에 대한 숙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구구절절 세 줄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엔 한마디로 선택지 4에서 뭐를 얘기하는 거야? 엑스퍼트죠. 전문가, 지식과 숙달. 하지만 동시에 팀은 모두 필요해 얘들아. 신선한 관점도 필요한 거죠. 근데 뭐 되지 않은? unencumbered. 별표 단어 보이죠? 방해받지 않는. prevailing. 만연한 지혜나 확립된 방식에 의해서 어떤 것을 하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 숙달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모두 필요해. 문제 해결 최고의 일을 하려면. fresh perspective. 즉 모두 필요하다는 거야. 선택지 4번에. 루키. 초보자예요. 그러니까 막 대기업들 있잖아. 막 아모레 퍼시픽이나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애들이 막 공모전 열어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아이디어 받잖아. 왜겠어? 고인물이니까 새로운 시선을 받고자 하는 거죠. 새로운 관점을. 내가 너네한테 설문하는 것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for example 뒤쪽으로 읽으면 딱 선택지 4번이죠. 되냐? 선택지가 해석이 안 돼서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 선택지 1번은 확립하는 것. 무엇을 확립하는 거야? 단기적, 장기적 목표? 목표 세우라는 얘기는 없잖아. 이 정도는 니네 해석할 수 있잖아. 이 21번 지문은. 2번 performing. 수행하는 거. 어렵고 쉬운 업무를 둘 다 수행하는 거. 업무의 난이도가 나오진 않죠. 3번 adapting은 무슨 뜻이야? adapt. 채택하다, 입양하다. 일시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일시적인 해결책도 필요한데 영구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 말은 좋죠. 근데 전혀 본문이랑 상관이 없죠. 5번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고려한다. 역시나 그럴듯한데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for example 뒤쪽은 전문가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전문가 플러스 새로운 관점. 그 다음에 29번. 사실 이 질문이 진짜 고도파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 질문이거든.
이 지문을 제대로 구조 파악을 해왔으면 거의 구조 파악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분사 구문이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세봐. 세모가로 몇 세트냐? 열고 닫는 거를 한 세트로 쳤을 때. 그러니까 열린 괄호만 세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몇 개냐? 몇 개요, 친구들? 집에 가기 싫구나. 몇 개 쳐왔어? 외쳐. 그래야지 업다운 하네. 4개? 더 써봐. 몇 개야? 가연이 몇 개냐? 몇 개야? 5개. 몇 개야? 다 집에 갈 생각 하지 마. 하나를 뺐어. 첫 번째 나오는 분사 구문을 뺀 것 같거든? 어디에서 처음 시작해? 세모가로 처음 어디에서 열려? 어떤 단어에서? 어디? 거기서 열린 거면 도대체 어딜 못 찾은 거야? 그러면 천천히 알아가자. 컨시스팅에서 열리면 안 돼서 그러고 인간들아. 썸에서 열려야지.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열려야 돼.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인 거야. 이렇게. 되냐? 국회 압수. 두 번째 세모가로는 얼라잉이죠. 여기 쉼표 나온 다음에 이렇게. 여기 지겹지 않냐? 이게 나온다고? 이거 왜 나온 거? 선택지 2번 문제 이거 왜 나온 거 같아? 어떤 표현 아느냐요? allow A to 부정사. 그 목적격 보호, allow 목적격 보호 자리. 아까 그 커즈 기억나? 그 테스트에서? 얘 목적어잖아, 댐. 얘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 나오는 거 니네 알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allow 목적격 보호 자리. 아까 커즈처럼. 이거죠, 이거. 이런 게 나온다고. 이거 단순 암기할 수밖에 없잖아. 어디에서 한번 다쳐야 돼? 예. 여기서 한번 다치죠. 왜냐면 다시 while에서 열리니까. while 뒤쪽으로 분사 구문이냐? 메인테인이 분사냐? 동명사 주어냐? 뒤에 해석해보면 메인테이닝이 분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치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도대체 뭘 못 찾은 거야? 또 어디에서 찾아야 돼? 그쵸? as에서 finding은 얘 뭐야? 주어야? 분사야? 해석을 병행하세요. 주어고 동사는 어디 있어? 그러면 finding의 동사는 expands죠? 해석을 병행해야지 이게 가능하다. 뭘 못 찾은 거지 도대체? 그 다음 니네가 찾은 걸로는 이게 마지막이 되잖아. 지금까지가 4번째인데? 그럼 5번째가 어디인 거야? 이게 끝이야 그러면? 그럼 어디야? 그러면 6개잖아. 이거까지 6개지? 1 2 3 4 5 6 6개잖아. 그리고 이거는 문법 문제 다 맞췄지. 이거 너무 쉽잖아. 우리 공짜로 매겨주는 거잖아. 왜냐면은 5번 동그라미 포함된 이 has 있잖아. 얘는 뭐 찾으라는 거야? 주어 찾으라는 건데 some predators 주어지. hunting 분사지. 그럼 has가 아니라 뭐야? have. 이거 그냥 진짜 공짜로. 그러니까 3점짜리도 아니야. 3점짜리야? 뭐야? 고맙습니다 하면서 맞추면 되죠. 선택지 1번은 의도가 뭔지 알겠어? 이거 수동태 불가 자동사였던 거 기억나? consist 뭐랑 한 세트야? of 이게 한 세트죠. almost entirely는 동그란 거로. 선택지 3번은 그냥 단순하게 뭐냐 얘 쓰임이 뭐야? 선택지 3번은 that.
주격 관계대명사죠. 푸드 수식해주는. 그냥 뭐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4번에 이시지칭 하는 게 뭔지 알아? overpower이 제압하다는 뜻이거든. 제압하다. 그죠? prey 먹이거든. 먹이. 예. 그러니까 단수 제칭한 prey는 단수 형태더라고. 계속 미수 9번은 무조건 맞추는 거잖아. 그냥 되냐? 이거 지문이 괜찮거든? 그 심해 동물에 관한 심해 유기체에 관한 심해에 사는 유기체에 관한 내용인데 심해 유기체들은 보통 신진대사가 빨리 돌아가냐? 메타보리즘이 빨라 느려. 그리고 냉혈이죠. 피가 되게 차가운 거. 왜냐면은 심해에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집에서 한번 해석해봐. 어렵지 않아. 지문 괜찮고 수특에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거든. 근데 33번에 풀이가 필요할 것 같아. 얘는 진짜로 얘를 수능장이나 모의고사장에서 만났다. 그럼 얘를 이해하고 푸는 사람은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얘를 어떻게 답으로 접근할 수 있냐면 2, 3, 4, 5가 너무 아니라 가지고 답을 1번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답에 사실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일단은 쭉 한번 해보자. 선택지부터 한번 해석해볼까? 이 마지막 이것만 하고 집에 가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너의 벌써부터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스피리추얼 정신적 유전자는 이너 센스 어떠한 점에서 정신적 유전자가 너의 생물학적 트레저 맵 보물지도다. 뭔 개소리야. 기쁨에 대한 2번 너의 숨겨진 키 열쇠다. 얘 레스팅은 분사다. 지속되는 우정에 대한 너의 숨겨진 핵심이다. 우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3번 거울. 근데 뭐를 보여줘? 너의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성격. 얘는 4번 facilitator 하면은 촉진시키는 거잖아. 촉진제 혹은 촉진자. 촉진제다. 커뮤니케이션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잘하게 해주는 거. 5번 배리어는 뭐야? 장애물이다. 근데 어떤 장애물? 너의 즐거운 어린 시절을 look back to 되돌아보는 장애물. 되돌아보는 것에 대한 장애물.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이 to는 전부 다 전치사다. 전치사. 그럼 한번 보자. 가장 강력한 정서적인 경험이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은 기쁨을 가져다주고 인스피레이션은 뭐냐? 영감. 영감이 딱 떠올라. 어떤 아이돌의 무대, 노래, 선생님이 수업을 들었더니 어떤 감정이 떠올라서 행동으로 취해야겠다. 이런 게 영감이죠. 그리고 일종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도우즈가 지칭하는 게 단수야, 복수야? 복수라고 했죠. 그럼 도우즈가 지칭하는 대명사는 뭘까? 얘겠죠. 경험. 감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경험이라는 건 결국 기쁨, 영감, 그리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때? 고통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 bearable? 참을 수 있게 만들잖아. 괴로워도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러한 감정적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의 결과냐 얘들아? 그쵸? 결국에 이 문장을 이해했다고 하면 감정이 왜 생겨? 선택과 행동 때문에 생긴다는 거야. 니네가 누군가를 사귀기로 선택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느끼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러한 감정적 경험은 무엇의 결과? 선택과 행동의 결과다. 즉 선택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니네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우울감 같은 것도 결국엔 너네의 선택과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선택과 행동이라는 게 결국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이어지죠. 즉 결국에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그냥 문장 그대로 하면 일단은 보면서 이해해봐. 감정적 경험 있죠. 감정을 경험하잖아. 희노애락 애호욕. 이건 결국 무엇의 결과라는 거야? 선택하고 행동하면은
감정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 지문에 따르면. 근데 여기서는 이게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되냐? 우리가 행복함이라는 걸 볼 때 있잖아. through 전치사 정신적인 필터를 통해서 행복을 보면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는지 알아?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고통이나 heartache, 마음의 고통이죠. 마음의 고통의 absence는 부재냐 존재냐?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천천히 한번 가보자. 행복은 얘들아, 행복은 고통이 없는 거야.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야. 고통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야. 시팅부터 분사구문이죠.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나오거든. 아프거나 부상당한 아이와 함께 앉아있으면서 모든 부모들은 알게 되죠. 심오한 기쁨을. 버블 오버, 벅차오르는 기쁨이죠. 근데 언제 벅차올라? 언제? 아들이나 딸이 뭐하기 시작했을 때? 치유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팠던 자식이 낫는 걸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건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 자식이 아프니까 분명 괴로운데 낫는 걸 보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네. 이것은 단순한 사례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be flooded with 뜻이 뭐야? 무엇으로? 넘쳐 흐르다. 얘도 고3 때 정말 자주 나온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으로 넘쳐 흐를 수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사례랍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게 어때? 더 인텐스 어때죠? 격렬해지죠. 구조파하기 어려워. 우리가 뭐 하면서? 그것을 이전의 고통과 대조를 하면서. 네모가를 어디서 묶어야 돼? 여기서 묶을까? 사실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더 합리적이긴 한데 상관없어. 니네가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 장문하고. 되냐? 그러니까 행복함이라는 건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어떤 상황과 대조를 함으로써 행복함을 느끼나 봐. 자식이 아팠는데 거기와 대조적으로 나아지는 걸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경험이라는 건 이것과 같은 경험이라는 것은 화학적인 아카이브, 저장소로 들어가거든. 더 가관이죠. 변형계에. 변형계가 뭐냐면 기본적 감정 욕구 등을 관장하는 신경계래.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대조적인 경험을 했을 때 자식이 아프다가 낫는 경험을 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하네. 너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때마다, 즉 낫는 자식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때마다 저장된 감정이라는 게 활성화되는 거죠. 뭐 하면서? 너가 훨씬 더 깊은 즐거움을 느끼면서 너가 기억을 했던 것보다. 뭔 개소리일까? 일단 계속 읽자. 너의 정신적 유전자라는 것은 이너센스 어떠한 면에서는, 그러니까 글을 다 읽었잖아. 여튼 감정에 관한 거잖아. 행복이라는 고통이 없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선택지 2번 봐봐. 너의 숨겨진 열쇠다. 지속되는 우정에 대한. 즉 우정에 대한 얘기 최소한 아니라는 거 알지? 그럼 2번 지워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 3번. 너의 정신적 유전자는 선택지 3번. 거울이다. 너의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는 거울이야. 성격 독특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자식 낳으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지. 4번. 촉진제다. 촉진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하게 하는 촉진제야.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도 아니죠. 뭐 자식이랑 의사소통하는 얘기조차 안 나오고. 5번. 장애물. 너의 즐거운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는 장애물. 너의 즐거운 어린 시절이 아니라 자식이 아픈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답은 1번. 좀 긴가 민가 해도 너의 생물학적 보물, 기쁨에 대한. 지금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 사실 이게 구체적인 풀이가 있긴 하거든. 솔직히 설명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2, 3, 4, 5가 너무 못 같으니까는 1번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그러려니 모든 질문을 이해할 수는 없어. 맞천 사람. 그쵸? 풀면서 이해했어? 1도 모르죠? 근데 왠지 1번 같아.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어. 100% 논리적으로 딱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